안녕하세요. 추널리스트 이스타입니다. 오늘 새벽에 리버풀과 맨시티 경기에서 있었던 핸드볼 논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박스 안에서 핸드볼 상황은 언제나 애매한데요. 그럼 첫 번째 핸드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반 6분 파비뉴의 멋진 득점이 터지는데 그 전 상황을 살펴보면 맨시티 공격 때 아놀드의 팔에 맞고 공격으로 이어집니다. 아놀드의 팔에 맞는 순간 맨시티의 선수들은 수비를 신경쓰기보다는 일단 팔을 들면서 주심에게 어필하는데 이 찰나의 순간에 리버풀 선수들은 공격을 시작합니다. 로버트슨부터 시작된 볼을 제대로 신경쓰지 못했던 순간이었는데 결국 이 빌드업이 득점에 시초가 됩니다. 그러면 핸드볼 상황을 한번 볼까요? 확실히 팔에 맞았죠? 그렇죠? 이 장면 봤을 때 맨시티 입장에서는 충분히 항의할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러나 그 전 상황, 아놀드의 팔에 맞기 전 그림을 보면 베르나르도 실바 팔에 먼저 맞고 볼이 아놀드에게 가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참 신기하게도 팔에서 팔로 가는 상황이었는데요. 즉 이 상황에서 먼저 베르나르도 얘는 왜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냐? 난 비실바가 좋은데. 즉 이 상황에서 먼저 베르나르도의 팔에 맞았고 그 팔에 맞는 볼이 바로 와서 핸드볼이 됐기 때문에 페널티킥으로 선언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. 규정에는 공격 상황에서 핸드볼은 그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우연이라도 공격팀이 이득을 얻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잠시 규정을 살펴보면 손 또는 팔로 볼을 건드린 이후 볼의 소유권 및 통제권을 획득하면서 상대 골을 향해 득점하거나 득점 기회를 만들면 비록 우연일지라도 반칙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, 즉 베르나르도의 팔에 맞고 아놀드의 팔에 맞았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선언되면 득점 기회가 되는 거와 다름이 없는 거죠. 이건 1차적으로 심판의 판단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두 번째 경우는 아놀드는 수비수였기 때문에 의도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다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핸드볼이 되는 경우입니다. 손 또는 팔로 볼을 건드릴 때 손 또는 팔로 인해 신체가 부자연스럽게 확대되었을 경우, 손 또는 팔이 어깨 높이보다 위로 또는 과도히 올라갔을 경우입니다. 그럼 핸드볼이 안 되는 경우는 자신의 머리 혹은 신체를 맞고 바로 닿았을 경우, 가까이에 있는 다른 선수의 머리 혹은 신체를 맞았을 경우, 선수의 몸이 지면으로 떨어질 때 태클 같은 경우입니다. 손과 팔이 몸과 지면 사이에 위치하여 자신의 신체를 지탱하려 했을 경우, 손, 팔이 몸 가까이 있는 상태고 신체면이 부자연스럽게 펴지지 않은 경우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는 몸으로 설명드릴까요? 자, 씹어보세요. 태클을 할 때 이렇게 쓰기 좋겠죠? 자, 얘가 공격수, 나는 수비수, 크로스를 올리려고 해요. 그러면 태클을 딱 하겠죠? 태클을 싹 이렇게 했어. 잘 보이세요? 싹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. 했는데 볼이 우연치 않게 여기 옆구리 쪽으로 오는 거야. 이렇게 할게요. 우연치 않게 옆볼이 이렇게 크로스를 여기서 이렇게 저한테 해요. 여기 굴려봐요. 여기로 오는 거야. 근데 여기 딱 이게 딱 이렇게 됐어. 에?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. 이게 싹 미끄러져. 팔이 맞았죠? 이거 PK 아니다. 아, 자연스럽게 태클을 하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거 PK 아니다. 자, 또 다른 장면 있죠? 자, 태클을 했어. 태클을 했는데 쭉 하다 보니까 팔이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됐어요. 여기 딱 맞았어. 이렇게 PK 아니다. 이거는 이거 좀 자연스럽지 않냐? 지면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. 근데 PK가 되는 경우,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잘 알아요. 월드컵에서 한번 봤기 때문에 PK가 되는 경우는, 자, 태클해서 이러면 PK다. 이건 PK, 이거 빼박. 이거는 뭐 할 수 없고, 또 태클을 했는데 이거 앞쪽으로 오는다. 근데 태클을 했는데 막 이런 식으로 팔 뻗어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, 이러면 PK를 줄 수 있다. 너무 부자연스럽잖아. 자연스럽게 태클하는 과정 속에서 팔에 딱 맞으면은 PK가 아니지만 좀 더 부자연스럽게 팔을 또 이렇게 누우면서 이런 PK다. 이러면 누가 태클을 이렇게 하나? 네,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제가 다시 느린 그림으로 확인해봤는데 약간 아놀드가 손을 내리면서 볼을 막는 느낌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부분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이 상황에 대해서 PL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, 아놀드의 핸드볼 상황을 체크했으며 고의적인 핸드볼 상황을 충족시키지 않았다 라고 발표했습니다. 그러나 다른 의견을 낸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. 은퇴 심판 마크 하슬리는
아놀드의 팔을 보며 부자연스러웠다. 내가 느끼기에 공을 멈추려는 동작으로 느껴졌다. 공식 성명문에 베르나르도 실바 핸드볼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에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토트넘과 셰필드 경기에서 오프사이드를 판정하는 데 4분이나 썼으면서 이 중요한 핸드볼 파울을 판정하는 데 46초밖에 쓰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했습니다. 물론 은퇴한 심판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PL의 VAR은 여전히 별로입니다. 저도 중계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PL의 VAR은 OAR로 오프사이드 어시스턴트 레프리로 부르는 게 나을 정도입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애초에 경기 중 VAR이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고 경기 후에 좀 더 구체적인 PL의 발표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대충 발표하면서 더 논란을 일으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. 분명 핸드볼이 선언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규정에 있었거든요. 자, 그럼 두 번째 핸드볼 상황입니다. 이 상황이 나왔을 때 팩 감독은 매우 어이없어 하면서 트와이스! 저도 참 트와이스 좋아하는데요. 외쳤는데 바로 이제 야 이거 두 번이야! 두 번째 벌써 이러고 있어! 이런 항의겠죠? 바로 이 장면입니다. 역시 아놀드의 팔이 문제였는데요. 사실 이 장면은 크게 얘기할 부분은 없습니다. 오히려 이전 상황보다는 페널티킥에서 좀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. 아놀드의 손이 부자연스럽게 확대되지도 않았고 손이나 팔이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. 패스를 하려고 했던 스털링과의 거리도 가까웠기 때문에 아놀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결국 경기는 3대1 리버풀의 승리로 끝났고 이 승리로 리버풀은 2003년 맨시티에게 1대2로 패한 후 안필드에서 12승 5무를 기록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스타TV 추널리스트였습니다.